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문학상이 저작권과 관련해 일방적 계약을 해왔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출판계의 저작권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 상황들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출판사들의 있던 불공정 또 갑질 시스템은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정우영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우영입니다. 네,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학사상사가 주최하는 이상문학상. 저희들도 이 이상문학상의 이 단편집 한두 권 정도는 뭐 읽어왔던 세대인데 어떤 네, 문학상, 그러시죠. 네네, 어떤 문학상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문학상은 소설가자 시인인 이상 선생을 기려 제정된 문학상인데요. 네. 1977년에 지금 잘 알려진 이어령 선생이 문학사상사 주관이었을 때 제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학상 중에서는 전통과 영향력에서 아시다시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네네. 상이고요. 네. 올해 아마 시상되었으면 44회째가 되었을 겁니다. 네. 44회째 그리고 70년대 만들어진 문학상이고 이 이상문학상을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소설가 또 시인들이 배출됐던 그런 명실공히 최고의 문학상이 바로 이상문학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독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네. 당시 이상문학상이 출간되면 수상집이 출간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문학상 그러면 다른 문학상도 있는데 맞춰하실 것 같고 네네. 하여튼 독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문학상이었고요. 이 여기에 시상을 받았던 작가들은 김승옥 선생, 네. 이청준, 오정희, 박완서, 최근에는 맨부크상 받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강, 네. 봉고반장으로 한강 선생도 받았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상 그리고 많은 또 작가들 배출하는 그런 등용문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상문학상이 갖고 에서 지금 일어난 이 논란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겁니까? 이번에 논란의 중심이 된 거는요. 네. 출판권 설정에 관한 부분을 양도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문학상 대상뿐 아니라 우수상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수상작을 개인의 작품집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조항입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네네.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출판사는 출판 설정권을 가질 뿐인데 저작권을 통째로 3년 동안 양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썼고요. 네. 예. 작품집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작가가 선택하는 거지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거든요. 네. 이거는 출판사 일방의 자의적인 해석이며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년간 저작권 자체가 출판사가 갖는 이 관행 그게 지금까지 좀 계속돼 왔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계약서에 특별히 더 들어간 조항입니까? 계속 진행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작권에 대한 논란 자체가 작가들의 어떤 저작권, 이 권리를 찾는 작업의 또 시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네. 예. 저작권에 대해서 작가들이 조금은 양보하는 태도, 출판사에 양보하는 태도 혹은 생각들이었는데 이게 조금은 저작권에 대한 이식도 높아지고 자기 권리에 대한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이거는 너무 나에게 그릇된 방식인데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네. 작가들에게 이 저작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저작권은 작가의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가 입장에서는 창작에 관한 기본권인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나누면 실제로는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재산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인격권은 그야말로 인격적 정신적 권리이고 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적 권리이죠. 네네. 예, 양도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런 분을 보면. 음. 그래서 이번 문학상 사태는 아마 저작권 인격권과 재산권을 공히 침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사상사에서도 일단은 뭐 입장을 새롭게 내면서 이 지금 작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좀 새롭게 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엊그저께 문학사에서 관련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네네. 문제가 된 독소 조항들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네. 상처받은 작가들의 인격과 자존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명확하게 작가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작가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이 저작권의 어떤 관리들을 깨는 또 어떤 새로운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네. 문학사상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그 뭐 신춘문예나 이런 과정에서 좀 작가 중심보다는 출판사나 또 신춘문예를 저희 추진하는 그런 어떤 신문사 중심의 어떤 저작권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들, 출판 관련 계약들이 맺어진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그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죠.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깨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또 좀 가져야 될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주되게는 한국 작가의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출판권이나 이런 거는 저작권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작권이 작가에게 귀속된 걸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출판사나 혹은 신춘문예를 하는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 저작물을 이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 작가의 저작물은 공공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 네. 시대의 정신혼이기도 할 텐데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줘야 되고 또 그러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작가분들이 작가로서 등단하기 위해서는 신춘문예랄지 그다음에 이런 특별한 출판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이상문학상이나 이런 상들을 통해서 이 등용되는 이 작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판계가 그런데 좀 갑의 위치를 많이 좀 누려오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진 작가 입장에서는 등단을 하게 될 때 눈치를 보기 마련이죠. 네네. 그리고 유력한 출판사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등단하는 것이 이후 작가 활동에도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접근하게 될 때는 좀 움츠려들 텐데 네. 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작가가 제대로 등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갑질을 하거나 뭐 권위로 밀어붙이면 위축되잖아요. 정신이 네. 위축되면 그에 해당하는 좋은 작품도 창작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기반을 새롭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가분들이 이렇게 작품 활동하는 이런 어떤 창작의 이 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유가 없고 또 자유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네. 그것은 뭐 닫힌 세계죠.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발언도 하고 정치권에 관심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개선하면서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정치권 특히 이제 정의당 문화예술위에서 저작권자들을 지지하는 논평을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논평을 내놓고 마치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후의 작업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률안 개정이라든가 시행령 또 시행 규칙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출판계나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당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강화, 저변을 넓히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좀 예의 주시하면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작권자인 문화예술인들과 또 해당되는 정치계 또 정부 이런 쪽에서
깊게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좀 마련해서 함께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또 정치계나 특히 이 문화관광부, 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SNS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다양해지면서 이 독자와 그다음에 작가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많이 좀 변화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신춘문예나 이런 그렇죠. 출판보다도 예, 예. 이런 환경의 변화도 작가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창작과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개 정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좁혀져 있었거든요. 문예지나 신춘문예나 이렇게 아주 단순화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데 작가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등단이라는 말조차도 좀 그렇지만 네네. 하여튼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다소간 좀 개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작가들의 권리도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네. 또 그에 따라서 그것에 동의하는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훨씬 좀 자유롭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요즘 등장하는 젊은 문인들이 혹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시스템들을 갖춰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굳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 콘텐츠가 미래의 산업이라고들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도 좀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저작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창의적인 창작물들은 그 만드는 과정까지 얼마나 큰 고통들이 뒤따른 겁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창작물을 3년 동안이나 이 본인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기 모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확실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죽하면 작가가 절필선언을 하면서 치욕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정우영 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